강의 시작해도 될까요? 예. 다 준비되셨죠? 예. 그러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공유 좀 하나 하고요. 자, 일요일 날, 아니, 토요일 날, 지금 맨날 놀아서 일요일인지 토요일인지 잘 모릅니다. 예. 토요일에 쉬시는데 또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한 4, 50분 정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편하게 암액이 어떤 건지 들어보시는 시간으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 잠깐 하고 말씀 좀 드릴게요. 저는 예전에 제가 아메를 만나기 전에 했던 일은 대우자동차라는 곳에 근무했습니다. 그럼 대우를 아십니까? 대우를 아신 분들 좀 연식이 좀 되신 분들인데, 그래서 대우자동차에서 제가 자동차 설계를 했었어요. 연구소에서. 저는 공대를 졸업하고 대학원 마치고 연구소 입사해가지고 제가 차를 설계했는데, 제가 설계된 자동차를 이름 대면 별로 표정이 안 좋아지시거든요. 라노스 누비라 레간자라는 차가 있었어요. 소리 없이 강하다 레간자라는 광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차가 별로 안 좋아서 항상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그런 차를 제가 만들었는데 차가 잘 안 팔렸어요. 어떤 회사가 이제 부도가 망했죠.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 저는 느꼈죠. 아, 직장 생활이라는 게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대학 기업 들어간다고 내가 보장되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뭔가를 제가 이제 약간 불안해하고 있을 때쯤 제가 대학원 선배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6개월 정도만 도망 다니고 다행히도 제가 이 사람 알아보게 되었죠. 그러면서 관심이 생겼고 제가 부업으로 한 4년 정도 진행했어요. 그랬더니 회사가 완전히 부도가 나고 이제 없어지고 난 다음에 저는 희망퇴직을 하게 되었고요. 그때 회사를 나올 때 제가 아메이 수입이 월급보다도 한 3배 정도 되는 수입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갈아타게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아메이를 24년째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제가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전업으로 한 지만 한 20년 정도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사업하면서 느꼈던 것들, 이제 네트워크라는 걸 제가 오랫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꼈던 것들 같이 좀 말씀드리고자 하니까 여러분이 뭐 편한 대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 얘기는 또 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즘 뭐 어떤 뭐 그 강의를 들어봐도 사실 이렇게 시대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얘기를 뺄 수는 없죠. 그래서 많이들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 디바이드라고 결국은 뭐냐면 일자리도 그렇고 소득도 그렇고 양분화가 되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죠. 그래서 사실 취약계층에 더 가중되는 어떤 시련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코로나 일자리를 해서 일자리 소득이 굉장히 많이 약화됐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많이 수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어떤 수입으로 우리가 뭐 미래를 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 수입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예전에 이 오렌 버핏이라는 분이 했던 이야기가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분이 항상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도 이런 이야기 해왔습니다. 네벌 디펜던이었죠. 싱글 인컴, 그러니까 하나의 수입에 절대로 의존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이분은 얘기해왔는데 사실 우리는 그동안 간과하고 있었죠. 그죠?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 진짜 하나 수입으로는 뭔가 미래가 불안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사람들이 다른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요즘은 엔잡러의 시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캐 시대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직장인들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죠? 한 가지 일로 끝내지 않고 뭐 투잡, 쓰리잡, 그죠? 뭐 엔잡까지 하겠다는 분들 되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뭐 퇴근 후에 라이드 하는 분 되게 많더라고요. 그죠? 그런 것도 있고 유재석 씨가 요즘 뭐 TV 프로그램 나와서 하는 부 캐릭터가 이렇게 많아요. 유산슬, 유르페우스, 지미유, 뭐 유드래곤은 뭐 유팡, 카놀라유, 그죠? 뭐 이렇게 사실 트렌드가 돼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추가 수입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건요 누구나 궁금하고 있는 내용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수입으로는 우리가 사실은 부자가 되기 힘들죠. 우리가 퇴근 후에 라이드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진짜 부자들은 그러면 어떤 수입을 가지고 있냐를 봤더니요. 또 이분이 또 오렌 버핏이 또 한마디 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온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자, 저는 이가 지금 들었을 때 어떻게 세상에 잠자는 동안 돈이 들어올 수 있냐는 거죠. 우리는 보통 내가 잠을 자면 돈도 같이 잠을 자고 내가 여행을 가면 돈도 같이 여행 가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얘는 이상 부자들은 이렇게 돈을 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이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버는 방법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나눠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또 한 분의 유명한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지은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
이 책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경제 경영서죠. 그래서 이 저자인 로버트 키요사키가 현금 흐름의 4분면을 얘기하면서 돈 버는 방법은 이 네 가지로 나뉜다라고 표현했어요. 저도 이 책을 읽기 전까지만 사실은요, 저 어디 속했냐면 왼쪽에 여기 이 인플로이죠. 직장인이었지 않습니까? 이게 최선의 방법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는데, 자 보시면요, 왼쪽에 있는 그 인플로이 같은 경우는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you have a job이라 job, 그죠? 일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일한 만큼 시간을 투자하면 돈을 버는 그런 일이죠. 근데 사실 직장인보다도 이게 자영업자, 셀프 인플로이드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잡을 가지고 있긴 한데 여기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운이라고 오운, 그죠? 소유하고 있다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영업자나 전문직은 그 일을 소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시간과 돈을 맞바치긴 하지만 내가 투자한 만큼의 그죠? 노력에 대비해서 수입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을 우리는요, 국민의 95%가 다 이쪽에 왼쪽에 종사를 합니다. 왼쪽 수입을 가지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경제 부의 5%밖에 차지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걸 우리는요, 노동 수입이다. 그러니까 내가 일한 만큼 시간과 돈을 맞바꿔치기 하는 수입이다. 그래서 노동 수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진짜 부자들 어디 있냐면 왼쪽에 있는 게 아니고 이 오른쪽에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맨 밑에 있는 인베스터, 투자가 같은 경우는 여기는 돈이 일단 어쨌든 목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추후의 얘기고, 사실 우리가 되고자 하는 방법은 뭐냐면 비즈니스 오너가 되는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뭐라 적혔냐면 you own이라고 소유하고 있는데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잡이 아니라 시스템이라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여러 사람이 일을 해가지고 그 일의 결과치를 그 오너가 가져가는 거, 그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일하게 만드는 걸 자체로 우리는 이제 시스템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오너가 되는 게 답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은요, 우리나라 사람의 5%밖에 속해져 있지 않지만 경제 부의 95%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쪽 그래서 우리 이 수입을 우리는 시스템이 돈을 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한 만큼 아니라 시스템이 돈을 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자산 수입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쪽이 비즈니스 오너가 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이 비즈니스 오너가 되는 방법을 갖다가 이 로버트 키요사키가 세 가지 방법을 소개했어요. 첫 번째는 기업 주도형 방식이 있어요. 이거는 대기업 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가 다녔던 대우자동차의 김우중 회장 같은 분이 이제 사장이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는요, 수만 명을 직원을 고용해가지고 그분도 우리를 일을 시키는 거죠. 그 결과치를 본인이 가져가는 거죠. 그런 방식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고, 또 하나 방식은 이제 프랜차이즈 대표가 되는 것도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오너가 되는 방법이래요. 자, 이게 뭐냐면 프랜차이즈가 우리가 기본 개념이 본점이 있으면 본점이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갖다가 가맹점을 모집해서 가맹점만 전수해주고 그 대가로 가맹비를 받고 매달 발생되는 매출액 몇 퍼센트를 정도를 이윤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게 프랜차이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백종원 씨 같은 분도 처음에 이분이 나올 때 저는 뭐 좀 나오다 말 줄 알았는데 계속 나오시더라고. 제가 이분 딱 나올 때 이분 누군가를 막 검색해 보니까 이분 와이프가 부인이 소유진 씨더만, 그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 소유진 씨가 젊은 여배우가 왜 이 나이 많은 남자하고 결혼했을까 처음에 의아했거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분이 나이만 많은 게 아니에요. 돈도 많아요. 여러분 남편이요, 나이도 많고 돈도 많으면 참 좋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이제 그분을 결혼한 거예요. 이분이 보면요, 만든 브랜드만 이만큼이야. 사실 요즘 그 요식업 하는 분들한테는 너 백종원 이길 수 있어? 그죠? 그 못 이기면 할 의미가 없다는 거죠. 요즘 뭐 대학 가서 젊은 사람들 모인 곳에 가면요, 특히 백종원 씨 브랜드가 단짠 하거든요. 애들 되게 좋아하는 게 맛이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잘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한 브랜드당 뭐 매장 100개만 잡아도 사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이분이 돈이 많기 때문에, 나이도 많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이분 부인을 맞이하시게 되신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중요한 이 두 가지 방식은 중요한 건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고요. 경험도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비즈니스 오너가 되는 방법을 이 로버트 키요사키가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소비자 주도형인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 여기 분은 뭐라고 소개했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지금까지 부자들만의 영역이었던 곳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한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즈니스 오너의 시스템 수입의 가장 큰 그 핵심 이론은 뭐냐면요, 시간을 복제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걸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부자들은요, 기억해도 될 게 뭐냐, 부자들은 절대 혼자 일하지 않는다. 저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대기업 들어가면 그죠, 인생 바뀐다라고 저는 배웠거든요. 들었거든요.
저 혼자 일해서 열심히 부자가 되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시간을 복제해야 돼. 아까 대기업 사장이, 김우중 회장이 수만 명을 직원을 고용해서 시간을 수만 배 복제하듯이 프랜차이즈도 뭐예요? 본점만 영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맹점을 많이 모집해서 가맹점을 많아질수록 시간이 복제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도 뭐냐면 나 혼자서 저 혼자 좀 매출을 올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복제의 개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비인석 온도가 될 수 있다 말씀드리는 거고, 누가 저한테 아메 사업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요 딱 한마디로 아메는 자산 수입을 만드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무슨 소리냐? 무슨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현상을 보면 우리가요 단순히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본질을 잘 들여다보시면 돈을 버는 그 일이 아니라 캐시플로우, 현금 흐름을 만들어가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왜 자산 수입이 되는지를 제가 실제 예를 들어가지고 어느 누구의 예도 아니고 제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제가 24년째 아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제가요, 이렇게 아메를 알린 분이 한 20명 정도 알렸어요. 만약에 제가 일반적으로 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요, 24년 동안 20명 알렸어요. 제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굶어 죽었어요. 그죠? 딱 굶어 죽기 딱 좋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뭐 집도 원래 제가 집이 대구 출신이고 제가 서울로 이제 대학을 왔는데 제가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동료들 친구들 몇 명 없다 보니까 제가 한 20명 정도 알린 거예요. 그 중에요, 한 10명 정도는 그냥 물건만 쓰는 소비자, 하나 제품만 쓸래 이런 분이에요. 10명 정도는 저하고 사업을 같이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10명 정도가요, 20몇 년 동안 알린 거죠. 사람 확 알려가 회원들이요, 한 2만여 명 정도 만들어졌어요. 표정이, 아이고, 표정이 어두우시네요. 표정이 얼굴이 시커멓습니다. 그죠? 아예 못 믿겠다는 표정이신데, 믿어주세요. 믿어주셔야 진도 나갑니다. 이따 제가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2만여 명 정도 되고요. 2만여 명 중에서 19,500명 정도는요, 그냥 물건만 쓰는 소비자고, 500명 정도가 사업가예요. 근데 19,500명을 저는요,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전화번호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분들은 그냥 김동욱을 잘 몰라요. 제가 있기는 김동욱이잖아요. 근데 JK 김동욱 나오는데 김동욱을 몰라요. 이분은요, 전혀 저하고 상관없이 정말 제품을 잘 쓰는 분들이에요. 실제로 지금 한국암에 평균적으로요, 콜센터에 연락이 오는 분들이 제품 쓰고 싶은데 번호가 없어서 연락 오는 분들이 한 3,000명에서 4,000명 정도 전화 오거든요. 1년에 한 3만 명 이상 정도 전화 온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물건 쓰고 싶은 거야. 그냥 쓰고 싶은데 번호가 없으니까 콜센터 연락하면 자기 집주에 있는 저 같은 사람 연결시켜 주는 거거든요. 저한테도 가끔 연락 와서 20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가입에 쓰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과 상관없는 분들이죠. 그죠? 이 정도가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자, 500명 정도 사업을 하는데 이분들이 제가 작년에 이렇게 매출액이 얼마나 봤더니요, 작년 매출액이 172억 원 정도 매출을 했어요. 표정이 더 어두워지시네. 이게 보면요, 이거 오타가 아닙니다. 이 172원 아니에요. 억입니다. 억. 그죠? 그래서 이걸요, 제가 생필품으로 제가 이제 매출이 있겠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공작 기계 자동차가 아니라는 거죠. 자, 못 믿는 표정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또다시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제 데이터인데 이게 뭐냐면요, 한국암에는 플래티넘이란 핀 이상 되신 분들한테 매달 성취 보고서라고 비즈니스 관련 정보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보면 아메이 회계연도는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을 잡지 않고요, 외국 기업이다 보니까 9월부터 시작해서 다음 연도 8월 말까지를 1년으로 잡아요. 작년 8월 달에 한 회계연도가 마감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데이터를 보여드린 거고요. 마감됐을 때 여기 보시면 다운라인 전체 주문이라 적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요, 16억 5,600만 원 정도 돼 있죠. 그래서 쭉 뭐 15억, 16억 쭉 가서요, 연말까지 가도 확대해 볼게요. 171억 8,475만 9,610원이 제가 이렇게 매출액이에요. 여기 보시면 다운라인 전체 주문 총 건수가 있어요. 9,359명, 9,400명. 이게 2만 명 중에서 9,000명 정도가 물건을 구매한 거고 나머지 한 1만 명 정도가 쉬고 있는 거야. 아직 안 떨어졌으니까 다음 달 물건 구매하는 거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아까 워렌 버핏이 뭐라 그랬습니까? 부자들은요,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 2만 명의 사람들이요, 제가 잠을 잘 때 똑같이 동시에 잠을 잘까요? 그렇진 않겠죠. 제가 잠을 잘 때도 어떤 분들이 일어나서 양치질하고 출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제가 여행 간다고 다 같이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은요, 제가 김동욱이 잘 먹고 잘 살아라고 제품 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정말 제품이 좋으니까 제품을 구매한다는 거죠. 우리가 11분가나 지마켓, 옥션 같은 데서 온라인 쇼핑 하실 때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지마켓 물건 쓰면서 오늘 지마켓 사장 출근했을까, 출근 안 했을까 궁금하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쓰는 분 없다는 거죠. 그냥 자기가 쓰는 건데, 그게 지마켓 매출이 포함되듯이 이 2만 명의 사람들이 자기가 원해서 제품을 쓰는데,
그걸 쓰는 분들이 저는 5년, 10년, 20년 전부터 쓰는 분들이에요. 그죠? 실제로 저는 그런 분들 보고 좀 생각했던 게, 아니, 밖에 나가면 늘린 게 세제인데, 슈퍼 가면 세제가 얼마 많습니까? 근데 굳이 꼭 아메리카 쓰겠다고. 본사로 전화해가지고, 전화번호 받아가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또 가입해가 쓰는 분, 그죠? 그만큼 이 제품의 가성비를 인정하고 제품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요즘 주위에 보면 아메 제품 좋아하는 분 되게 많거든요. 그분들이 모여 쓰기 때문에 이 매출액 대비 뒤에다 설명드리겠지만 35%가 저희들한 돈을 캐시백 해주는 거예요. 그 돈을 중에서 일부분, 예를 뭐 170억에 35%니까 얼마요? 한 5, 60억 되겠죠. 5, 60억 되는 중에서 얼마 내가 받아갈 거냐. 이제 그게 우리가 사업이 되는 거죠. 자, 이건 5년 전의 데이터야. 2015년도니까 6년 전 데이터인데 보면 얘들은 매출이 보니까 130억 정도 매출을 했다는 거죠. 이게 점점 커져가고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 자, 제가 혼자서 물건을 170억씩 판다, 세제를. 그럴 수는 없죠. 도저히. 그죠? 이건 어떤 의미냐면 시간이 복제됐다는 의미예요. 제가 계속 부자들의 수입 말씀드리잖아. 저 혼자 일하지 않는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결국 자산을 만드는 일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다음 회사에 대한 얘기 참 짧게 할 텐데 이거는 왜 제가 보여드리냐면 미국 미시간주에 있는 에이다라는 곳 도시에 있는 아메이 본사 전경이에요. 기적의 일마리를 부르는데 저는 이제 엔지니어 출신이고 저는 대학에서 기계 쪽을 공부했고 대학원은 기계 설계를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장을 딱 보면 어떻게 해요? 가슴이 막 뛰어요, 솔직히. 공돌이라서 그런가? 왜냐면 일반 다단계도 저는 24년 동안 수많은 다단계를 봤거든요. 네트워크 회사를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다 3년, 5년 다 없어진 걸 많이 봤어요. 그 제가 만약에 지금 아메가 제가 24년 했는데 내년에 만약에 이 회사가 부도나 없어져 버려. 그럼 저는 뭐가 되냐면요. 2만 명을 회원을 가지고 있는 백수가 되는 거예요. 회사가 망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는 처음에 네트워크를 알아볼 때 이 회사에 대한 기술력, 신뢰, 그좀 인지도 이런 걸 굉장히 제가 많이 알아봤거든요. 제가 실제 알아보면서 이 안에는 수백 명의 어떤 연구원들도 있는데 수백 건의 특허도를 내고 있고 제가 이 기술력을 알아보면서 놀랐던 게요. 이 연구원 중에는요, 100만 장정도 많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왜 놀랐냐면 제가 대우 다닐 때 특허를 내면요, 3만 원을 받았거든요. 한 개당 3만 원 받아서 그 돈 모아가 뭐 회식하고 그랬는데 여기는 특허권이요 회사 게 아니라 본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만 장도 많고 그리고 전 세계적인 특허를 갖고 있고 그 특허 중에 대표적인 게 얘가 예를 들면 삼성 핸드폰 다들 쓰시잖아요. 그 삼성 핸드폰을 무선 충전하는 것도 있죠. 그 무선 충전 기술의 원천 기술이 아메이 거예요. 이 기사도 몇 번 나왔거든요. 아메이 갖고 있는 원천 기술을 삼성이 빌려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만든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하시려면요. 저는 네트워크를 하는 여러분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항상 물어봐요. 세상에 돈 버는 일은 되게 다양하다는 거죠. 다양하게 되게 많은데 왜 하필이면 네트워크를 하시려고 하냐고 제가 물어봐요.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영속적인 수입이에요. 안정적인 자산 같은 수입, 그죠? 그냥 우리가 노동 수입처럼 뭐 알바에서 버는 수입으로 돈을 벌겠다는 마음 보면 차라리 밖에 나가서 알바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영속적으로 내가 죽어도 나올 수 있는 수입이 되려면요. 그 회사 갖고 있는 기술력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얼마나 이 회사가 오래 갈 거냐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아메리 회사에 대한 걸 굉장히 많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100개 국가에 나가 있는 다국적 기업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 왼쪽에 있는 두 분이 창업자인데 두 분 다 이제 돌아가셨고요. 그 아들들이 맡아가지고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두 부분을 좀 소개 좀 더 드릴 텐데 이 스티브 앤델이라는 이분은요 글로벌 아메 회장이면서 미국 상공회의소 의장직을 맡았던 분이에요. 자, 이게 미국 상공회의소 어떤 단체냐? 뭐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뭐 정경련 같은 단체겠죠. 근데 사실은 정경련하고 상공회의소 비교할 수는 없죠. 미국 상공회의소 대표라는 의미는요. 미국의 경제를 대표한다고 보실 수 있고요. 미국 경제를 대표한다는 의미는 전 세계 경제를 대표하는 그 의장을 맡았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요. 아버지도 맡았고 아들도 같이 의장직에 맡은 최초의 사례고 이분은 연임에서 2번 정도 의장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방한했을 때 이 대통령들을 방한한 사진들이에요. 그죠? 김대중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 사진의 공통점이 잘 사람들이 잘 안 보인다는 건데 잘 볼 수 없는 사람들이야, 그죠? 근데 이분이 와서 뭐 하고 있겠어 지금? 지금 치약 팔러 온 거예요? 저 치약 하나 사주세요, 대통령님 이렇게 온 게 아니잖아, 그죠? 미국 상공에서 의장의 자격으로 와서, 그죠? 간담회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보시면 뭐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국 암에 가서 연설한 내용들. 이분이 명예가 생명만큼 소중한 분들인데 정치인들이니까. 근데 이분이 피라미드 교 가서 연설하진 않겠죠. 그다음에 뭐 오바마 대통령도 아메이를 극찬한 내용들. 그래서 저는 이게 아메이의 어떤 위상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미국에서 아메이가 어떤 정도 위치냐, 그거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보여드렸고요. 자, 마케팅 설명 드릴게요.
자, 우리 모두는요, 매일매일요, 소비를 합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소비를 하는데, 어떤 소비를 하나 봤더니 이런 소비를 하는 거예요. 치약, 칫솔, 비누, 스킨 로션, 아이스크림도 먹고요, 에센스, 뭐 섬유 유연제, 비타민, 라면, 커피 다 쓰는 거예요. 이걸 제가 평균 내보니까 한 4인 가족 기준했을 때 월 한 50만 정도 쓰더라고 보니까요. 그럼 1년 따지면 600만 원. 10년이면 6천만 원 정도 우리가 소비를 하는 거예요. 자, 그에 비해서 우리가 가전제품을 바꾼다고 생각했을 때 가전제품은요, 제가 평균 잡았을 때 한 10년 정도 한 번씩 교환한다. 그럼 한 2천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요, 이 2천만 원 그 바꿀 때 저는 제 같은 제 예를 들면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엄청 한 달 내내 고민해요. 삼성게 좋냐, LG게 좋냐, 가성비가 뭐가 좋냐, 뭐가 내구성이 뛰어나냐, 이게 뭐 신제품이냐, 아니면 앞으로 또 신제품 또 나올 거냐, 온라인 쇼핑 싸냐, 뭐 마트가 싸냐, 막 한 달 내내 고민하고 있단 말이에요. 컴퓨터 붙들고, 그죠? 옆에 와이프가 짜증내죠. 당신 뭐 하는 거냐, 지금. 언제 살 거냐고. 그죠? 그렇게 제가 고민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요, 이 돈의 3배가 넘는 돈이 이 돈인데, 비누치약 사면서 고민하는 분 봤어요? 한 달 내내 고민하는 분 있나요? 없어요.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가요, 이 엄청난 돈, 그러니까 이 6천만 원 정도 되는 이 돈을 잘 활용하면요,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어떻게 하는 거 보세요. 아메 사업 시합 딴 게 아니고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반드시 쇼핑을 합니다. 어차피 소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마트 가서 저렴한 거 쇼핑하든, CU 가서 편리하게 쇼핑하든, 아니면 쿠팡 가서 뭐든지 다 구매하든, 좋은 거 마켓플레이스 구매하든, 어쨌든 우리는요, 이런 다양한 쇼핑 채널을 이용하는데 각 쇼핑 채널마다 특징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중요한 건요, 여기서 하는 쇼핑은 무조건 지출이야. 다 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물건이요, 어디냐, 아메이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 쪽으로 브랜드 체인지를 하시라는 거예요. 물건을 바꿔 쓰시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요, 소비 자체가 지출을 끝나지 않습니다. 이 쓰는 게요, 내 매출력을 잡아주는 거예요. 내가 슈퍼에서 물건 갖다 쓰면 슈퍼 하시는 매출이지만 내가 아메 제품 내가 갖다 쓰면 내 매출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출이 되기 때문에 나한테 수입으로 돌아온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메 쇼핑의 특징은 뭐냐면요, 수익 창출의 기회가 있는 쇼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쓰는 거를 바꿔 쓰시면 나한테 수입을 얻으시는 기회가 있다. 자, 그럼 수익 창출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봤더니, 자, 쇼핑을 봤을 때 일반 쇼핑은요, 200원짜리 물을 만들어서 내가 700원, 1000원에 구매할 때까지 보통 중간 유통 과정을 겪죠. 그래서 7, 800원, 500원에서 800원 정도를요, 광고 유통비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 연예인들 주든 유통업자가 주든 주게 되는데, 암에서는 더 많은 원가를 들어서 좋은 제품 만들지만 소비자한테 오는 과정 속에서 이 광고 유통을 여기는 하지 않아요. 그럼 남는 돈 있겠죠? 이 400원을 돈을 갖다 우리들한테 돈으로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광고 유통비가 일반적으로 유통해서 얼마나 많이 나가냐 보면요. 작년도 광고 모델 선호도 조사를 해봤더니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받았냐? 12조 중에서, 거의 12조 돈 중에서 이 아유가 제일 많이 받아갔어요. 작년 2019년도는 공유시가 제일 많이 받아갔어요. 일단 우리가 광고비를 많이 받으려면 뒤에 글자가 유로 끝나, 유로 끝나, 유로 끝나야 되고 아니면 유재석 씨가 되든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광고뿐만 아니라 이런 중간 유통업자들이 이렇게 많은 폭리를 취했다는 이렇게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많이 가져갑니다. 자, 그럼 아메이는요, 이 광고 유통비를 저렇게 돌려준다 그랬는데 얼마를 돌려주는지 볼게요. 이거는요, 금융감독위원 들어가시면요, 기업 분석 보고서를 볼 수 있어요. 보시면 2021년 3월 26일 날 제가 지지난 걸 뽑았어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딱 클릭하시면요, 이게 딱 뜹니다. 그래서 작년에 한국아메이가 이렇게 매출이 얼마나 봤더니요, 1조 1290억이 1조 1300 정도 매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매출 애누리가 뭐냐면 우리한테 돈으로 돌려준 캐시백 해준 돈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입니까? 4천억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한국아메이가 1조가 넘긴 지 벌써 한 12년 넘었단 말이에요. 매출 넘긴 지가. 그러면 매년 4천억 되는 돈이 우리한테 캐시백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돈 매년 어차피 노예인 돈인데 누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이 돈을 돌려받냐가 사업의 기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 중에 얼마를 돌려받는 거고 여러분 각자도 각자 뭐 몇천 원, 몇만 원 단위로 해가지고 돌려받는 거는 엄청난 돈이라는 거죠. 우리를 부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자,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광고와 유통을 역할을 해가지고 그 돈을 돌려받을 거냐? 방법은 뭐냐면요, 경험을 공유하는 거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여러분 자주 드시는 우유를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오늘 저 우유 이야기 할 텐데, 이야기 버전이 이게요, 4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선택해 주셔야 돼요. 자, 하나는 뭐냐면 우유 이야기 버전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우유 스토리가 있고요. 하나 밀크 이야기 있고 하나는 밀크 스토리가 있어요. 자, 어떤 버전을 들으실래요?
예, 우유 이야기를 듣겠다고요? 밀크 스토리는 원음이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런 아재 개그에 조금 이렇게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걸 우리 딸이 알면 기겁할 거예요. 아빠 제발 이런 것 좀 하지 말. 너무 아재 개그라고 하지만 아니야 먹혀 내가 그러거든요. 예. 먹히길 기대하면서 자 그래서 우유를 들어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우유를 매일 아침에 애랑 슈퍼 가서 우유를 사 먹었어요. 500원 주고. 너네 가보니까 슈퍼 문 닫았어요. 요즘 문 닫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확진자가 들렸어. 문을 닫, 그래서 문 닫았어. 그죠? 그럼 내가 우유를, 이 가게면 우유 파는 게 아니니까, B라는 슈퍼도 우유를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B 슈퍼 가서 우유를 제가 사 먹으러 갔더니, 이 주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우리 가게에 단골이 되어주시면 특별한 혜택을 주겠습니다. 첫 번째, 고품질의 우유를 주겠다는, 같은 가격인데, 요즘 선전하는 우유 있잖아. 그 뭐야. 체세포 100%.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괜찮네? 그렇게 했는데, 또 하나 혜택이 뭐냐면, 혹시 먹어보고, 맛이 이상하거나 좀 느낌이 안 좋거나 뭐 유통기한이 다 됐거나 고름 우유나 맛이 나거나 어떤 이유든 간에 마음에 안 들면 돈으로 환불해 주겠다는 거예요. 같은 값인데 더 좋은 우유를 환불까지 해준다니 괜찮다 생각 드는데 세 번째 저기 특기가 뭐냐면 이 가게는 300원 매출당 티켓 하나씩 주는데요. 이걸요 1000장을 모으잖아요. 그러면 해외여행을 공짜로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1000장 모으면 한 3년 정도 다니면 되겠죠.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혜택이. 그래서 제가 이 좋은 정보를요, 제가 제 사랑하는 동생한테도 알리는 거예요. 참고로 이 동생은요, 어떤 동생이냐면 착한 동생이에요. 제 말 잘 알아듣는 착한 동생이라서 이 동생도 제 말 잘 듣고 이 A 슈퍼 안 가고요, B 슈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500원에 우리 사 먹고 티켓을 받아온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친구도 한 명 있어가 친구한테도 제가 이거 알렸어요. 이 친구도 착한 친구입니다. 이거 오늘 들어오신 분들처럼 한 번만 들어봐줘 해가지고 했을 때 그래 한번 들어봐주지 하는 그런 착한 친구예요. 못된 친구도 뭔 소리 하는 거야 관심 없어 니나 해 뭐 이런 못된 친구야. 그래서 착한 친구가 딱 듣고요 500원에 우유를 먹고 티켓 받아온 거예요. 자 다음날 제가 우유를 사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이 가게가 문을 열었어. 왜? 방역 조치 끝났다는 거지. 그렇지만 나는 여기 안 가요. 왜? 여기 더 좋으니까. 그래서 갔더니요 다음날 갔더니 제가 다녀간 이후부터 매출액이 1,500원 발생한 거야. 나하고 동생 친구니까. 그래서 티켓이 5장이 만들어져야 돼. 300원 하나니까. 그럼 하나 내가 가져갔고 하나 친구 하나 동생 가져갔어. 2장이 남았다는 거예요. 이 2장 남은 걸 누굴 줄까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걸 나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일반 유통에서는 이 2장을 누가 가져갔어요? 유로 끝나는 분이 가져가서 유로 끝나는 분. 아이유 공유. 아니면 유로 시작하신 분, 유재석. 그죠? 이런 분이 가져갔다는 거야. 이걸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자랑했기 때문에 나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아메 처음에 한 6개월 정도 도망 다녔거든요. 왜 6개월 도망 다녔냐면 저도 아메에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관념이 있냐면 파는 거라 생각이 있었어. 파는 거. 나는 못 팔아. 저는 그때 대우자동차 있을 때요. 차는 안 팔렸지만 기본적으로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은 밤 10시에 퇴근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배가 저한테 처음 얘기할 때 제가 그랬어요. 첫 대답이 아니 도대체 우리가 언제 퇴근해가지고 언제 이걸 갖다 파냐 그랬어요. 세대밖에 없었거든요. 난 그런 거 못 팔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파는 게 아니래요.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전달하는 거래요. 지금 말장난하는 건 아니고 뭐 파는 거나 전달 같은 말이잖아. 아 됐고 어쨌든 난 관심 없어 그랬는데 제가 알아보니 이게 어떤 거냐 아메가요. 파는 개념이 아니라 자 이게 진짜 파는 개념이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물건을 100원 주고 떼어가지고요. 200원 주고 파는 거야. 그죠? 그 100원이 남아. 그게 파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메이 제품 보세요. 제가 쓰는 아메이 치약값 6,000원. 여러분 쓰는 제품 아메이 치약값 6,000원 똑같다는 거예요. 제품값이 똑같아. 그럼 제가 뭐가 남나요? 제가 처음에 친구들 만나고 동료들한테 이삽 전달할 때 제일 많이 들은 얘기 그거예요. 너 뭐하고 돌아다니냐 그러더라고. 아니 지금 원가를 때 원가를 주는데 도대체 네가 뭐가 남냐고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가 물건을 팔아서 마진 보는 게 아니라 이분 동생과 친구들한테 제가 이 B슈프가 뭐가 좋은지를 충분히 공부하고 내가 이거 쓰면 네가 어떤 혜택인지를 내가 정보를 알리는 거예요.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고 내가 우유를 등짝을 짊어 사가지고 등짝을 짊어지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 제가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 슈프가 왜 좋은지를. 그리고 네가 쓰면 뭐가 좋은지를 자랑하는 거다. 그죠? 그 경험을 내가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경험 공유하는 일이 많이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인스타에다 여러분이 막 어떤 가게 식당을 갔더니 너무 맛이 있어가 인스타에다 막 자랑질 했어. 그죠? 그러면 내가 아는 지인들이 그 인스타 그걸 보고 그 가게 가서 음식을 먹어. 그럼 나한테 뭐 혜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경험은 공유하긴 했는데 왜 혜택이 없냐면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회원번호 연결돼 있잖아요. 내가 자랑해서 이분들이 물건 B슈퍼 이용하려면 이분도 회원이 가입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결돼 있기 때문에 내가 자랑한 거를 연결한 걸 보고 내가 우리한테 광고비로 돌려주겠다는 회사의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의 공유, 연결만 통해서 내가 자랑만으로 충분히 본인이 원하는 것 내에서 그죠? 제품을 구매하고 쓰다 보면 이 매출이 모인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옛날에는 경험의 공유를 잘못한 경우도 있었어요. 옛날에 이렇게 경험을 공유했어요. 우리가 남이 가! 하고 물건 당겼어. 막 사재기 시키고 당기고 막 그렇게 경험을 공유했어. 돈 된대! 이러니까. 그랬더니 좀 지났더니요. 다 남이 돼 있어요. 전화도 안 받고 문자 씻고 그죠? 연락도 안 되고 다 남 돼 있는 그런 우리가 남이가 했던 경우가 진짜 남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게 경험 공유하시면 안 돼. 내가 정말로 이 제품이 뭐가 좋은지 이 제품이 그분한테 어떤 혜택인지를 잘 공부해서 알려나가면 이 소비자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일즈하고 마케팅 차이는 뭐냐면요. 자, 똑같은 매출액이 1,000만 하더라도요. 재래유통은 뭐냐면 나 혼자 갖다 파는 거예요. 열심히. 자, 다단계는 뭐냐면요. 혼자 팔기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같이 팔자. 같이 모여 팔자. 10명이. 그래서 각자 100만 원씩 파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요. 재래유통이든 다단계 판매든 네가 팔든 내가 팔든 무조건 팔아야 돼. 근데 우리 파는 거 진짜 힘들고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 뭐냐면요. 팔지 말고 뭐냐면 10만 원씩 소비하자는 거예요. 소비는요,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소비를 하는 사람을 100명을 모으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이 100명이 이유 없이 모이진 않잖아요. 이분을 모으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 이유로 우리가 공부하고 이 제품을 쓰면 네가 어떤 혜택이 있는지 뭐가 좋은지를 충분히 내가 정보를 알려서 이분들 모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으는 게 바로 뭐냐면 마케팅이에요. 그래서 아메가 만약에 일반적 세일즈라 그랬던 사업이라면요. 굳이 이런 사업성이 필요 없어요. 그냥 팔면 돼. 팔면 마진 보면 끝이에요. 근데 아메는 그런 게 아니라 이 100명을 모으는 우리가 그죠? 이 이유를 갖다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교육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 한번 모여서 정말 이 제품을 써야 될 이유를 알게 되면요. 이분은 평생 소비자가 돼요. 제가 20년 전에 저한테 가입해가 쓰는 분들 지금까지 쓰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네트워크 만들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리지만 이분이 정말로 이 제품을 좋은 걸 느끼면요. 평생 고객이 되잖아. 그러면 이게 진짜 티끌모아 태산되는 거야. 모이다 보면 저처럼 아까 5만 원, 10만 원, 2만 원 모여가지고 2만 명이 모이니까 1년 매출 170억이 되잖아요. 그게 제가 공작기계나 뭐 자동차를 했다면 다음 달 매출이 제로가 될 수 있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한 일이 뭐냐면 내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산을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아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캐시백을 이제 돌려주는데, 자, 지금부터 이제 돈을 돌려줄 텐데요. 이걸 잘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보는, 요즘 밖에 보면 요즘 뭐 비트코인 뭐부터 다단계 뭐 하여튼 뭐, 다들 하여튼 안 좋은 방식으로 하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 들 보면요. 보면 이 수익 구조, 특히 뭐 네트워크라 말은 하지만 수익 구조를 잘 보시면요. 피라미드 같은 거 구분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기 다 나옵니다. 보시면, 자, 이게 아메가 돈 주는 기준표고요. 이게 4명 모두가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물건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 돈을 돌려주는데, 자, 4명 모두가 돈을 돌려받는다. 누가 돈을 제일 많이 돌려받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요. 이 스폰서라는 사람이 제일 많이 받아가거든요. S가 스폰서예요.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이 각각 모두 20만 원씩 물건 썼어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회사 입장 봤을 때는요, 이 스폰서라는 사람이 없었으면요, 나도 몰랐고, A, B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전체를요, 스폰서의 구입이라 얘기하면서, 스폰서 임단 매출 20이 아니라 80만 원을 인정해 주겠다는 게 이 회사의 마케팅 플랜입니다. 그럼 2468, 82, 이분 매출액이야. 그러면 6%, 이거 보시면 60만 원도 6%고, 120만 9%예요. 근데 120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6% 적용받아서 6% 곱하기 4만 8천 원. 이걸요, 스폰서 다 가져가면 안 돼. 왜? 혼자 쓴 게 아니고 같이 쓴 거잖아. 그래서 이 돈에서 이 나란 사람이 몫이 있다. 나의 몫은 얼마냐면 60만 매출액이에요. 60만 같은 경우 6%니까 3만 매출을 갖다가 4만 8천에서 3만 좀 빼주는 거예요. 빼주고 남는 돈을요, 내가 12,000원 가져가는 게 아메의 수익 구조예요. 자, 내가 3만 매출 돌려받았는데 이거 내가 다 가져가면 안 되잖아. 왜? A도 쓰고 B도 썼잖아요. 그죠? A, B 몫을 돌려주자고. A가 몫이 얼마냐? 20만 원 같은 경우 3% 6천 원. B 몫도 20만 원 3% 6천 원을 돌려받아서 12,000원을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3만 주에서 12,000원 빼주니까 나는 24,000원. 이렇게 돈을 돌려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잘 계산된 것 같긴 한데 이상한 게 뭐냐면 사업은 이 스폰서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근데 수입이 내가 더 많아. 그래서 아메는 뭐냐면 선착순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했다 돈 되는 피라미드가 아니라는 거예요. 피라미드 방식은 바이너리 방식이 되게 많아요. 두 라인을 만들어가는 방식은요. 무조건 먼저 해야 돈이 됩니다. 근데 아메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만큼 더 많은 부상을 가져가나. 실제로 제가 제 파트너 중에는요. 저보다도 10년 정도 늦게 사업을 시작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은 실제로 저보다 수입이 2배가 넘어요. 저보다 더 많이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아메는요. 내가 더 많이 노력하는 사람한테 더 많은 보상을 돌려준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아메를 6개월 또 도망다닌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이거예요. 자, 나 피라미드 딱 생각하면 어떤 느낌 드세요?
남들의 피해를 주는 거잖아. 그래서 저는 뭐라고 표현하면 내가 열심히 해봤자 그 윗대가리, 전문용어로 윗대가리가 다 가져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자, 볼게요. 윗대가리를 제가 하겠습니다. 윗대가리 없어졌어. 자, 윗대가리 없어졌는데 내가 3만 주 매출 중에서 또 수입 중에서 각자 목 나눠주고 이마차에서 가져와서 이분이 있고 없고 따라서 내 수입 변화가 전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 몫을 가져간 게 아니에요. 내가 A란 몫에 A가 많은 바다가 될 것을 4천 떼어먹고 4천 떼어먹어서 수입 많은 게 아니고 각자의 몫은 다 가져갔는데 나는 뭐 어떤 수입이 많으냐 하면요. 내가 노력한 광고비 유통한 그죠? 자랑하는 그 비용이 많은 거예요. 내 노력에 스폰서 뺏어간 게 아니란 말씀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나의 수입은 스폰서와 무관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수입을 제가 두 가지 다 구분해 볼게요. 아메 수입은요. 딱 두 가지 나눠요. 하나가 뭐냐면 직접 판매 장려금. 이게 뭐냐? 생산자가 총판 도매 슈퍼를 이용해서 소비자까지 전달하는 것을 간접 판매 방식이라고 그러고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걸 직접 판매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판매 다른 말로 직접 구매해요. 내가 20만 원짜리를 B라는 사람이 회사로부터 갖다 썼죠, 아메에서. 이거 바로 직접 판매 장려금 6천 원이에요. 내가 직접 구매해서 받은 돈이잖아요. 이분도 20만 원 썼으니까 직접 판매 장려금 6천 원. 이분도 20만 원 썼으니까 직접 판매 장려금 얼마 받아야 돼요? 6천 원 받아야 돼요. 그럼 나머지 18,000원 무슨 돈이냐? 그래서 아멘 뭐라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아멘은요. 그거를 후원 장려금, 다른 말 광고비라 불러요. 이분도 20만 원 썼기 때문에 직접 판매 장려금 6천 원이에요. 그죠? 그럼 나머지 뭐냐? 6천 원이 광고비예요. 이게 똑같이 20만 썼기 때문에 직접 써서 받은 돈 다 똑같아 6천 원씩. 근데 뭐가 다 달라요 지금은? 광고비가 다 다른 거. 이 두 명은 광고를 안 했기 때문에 광고비 없는 거고 이 나란 사람은 광고를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광고비가 제일 많아서 수입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다음에는 내가 써서 부자 될 수는 없어요. 내가 쓰는 것에서 받는 돈도 있지만 내가 자랑을 열심히 해서 받는 광고비가 많아져야지 수입이 많은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 유통에서는요, 광고비를 난 인정해주지 않죠. 내가 일반 마트 가서 오케이 캐시 받으면 20만 쓰가 0.5% 받아도 정말 많이 받는 건데 1,000원 받으면요, 옆에 또리 엄마, 순이 엄마 데려가도 각각 1,000원씩 받는 거야. 내가 50가구를 다 데려가도요, 각각 1,000원씩 돌받고 끝이야. 여긴 광고비를 나한테 인정이 아니죠. 근데 오른쪽에는요, 똑같이 물건 쓰더라도 더 많은 돈을 돌려받지만 내가 모시고 가는 분들에 대해서 광고의 역할을 이 마트에서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나는 수입이 180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쪽은 누구만 인정해 준다고요? 이름이 끝자가 유로 끝나는 분들과 유로 시작하는 분만 준다는 거야. 이거 우리한테 주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광고비를 받아가는 게 바로 아메 사업이다. 자, 네트워크 확장됩니다. 시간이 6개월 1년 지났어요. 내가 A, B, C, D 이렇게 막 알렸어요. 이렇게. 그러면요, A라는 사람도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듣다가 알아들 때가 오겠죠. 그럼 이분도 이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한 전체 그룹이 한 20가정 모여서 한 달에 한 20만 원 쓴다 가정 하더라도 한 400만 정도, 300만, 200만, 100만, 1000만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자, 나는 임대 얼마 씁니까? 하나도 안 써요. 자, 여기서 또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일반 다단계하고 네트워크 차이가 뭐냐면요. 다른 다단계는요, 자, 한 푼도 안 쓰죠. 그러면요, 직접 판매 장려도 없잖아요. 안 썼으니까. 그리고 광고비도 없어요. 절대 없어. 그냥 무조건 매달 써야 될 강제 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뭐 Q&A 질문과 답변 시간에 다단계와 네트워크 차이를 말씀드릴 때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내가 강제로 써야 될 금액이 있냐 없냐. 아멘 전혀 없어요. 아멘 내가 한 푼도 안 써도 나는 직접 판매 장려금은 없지만 광고비를 지금부터 받게 될 거예요. 자, 볼게요. 다 합해 때 1,100만 원인데 여보 1,000만 원 21% 돌려주고 1,100만 같은 게 플러스 2% 돌려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23%란 말이에요. 그죠? 23%를 주면 253만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 내가 다 가져가면 안 되는 게 이 A란 그룹 목도 돌려줘야 되겠죠. A란 그룹은 400만이니까 15%, 60만 원. 여기는 36만 원, 18만 원 이렇게 다 나눠줘요. 다 나눠주고 나면요. 내가 임달 수입은 숫자 1.6 곱하는 건데 스폰서한테 물어보세요. 이거는 이제 보너스 계산할 때 쓰는 수치인데요. 어쨌든 그래서 200만 원 정도 내외에 수입이 이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매출 만들면. 이걸 딱 보여줘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애게, 애게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애게래. 이게 뭐냐? 이건 나가서 알바해도 버는 돈이잖아.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요. 저는 부자들은요. 돈 액수를 보는 게 아니고 돈의 성격을 본다 그랬거든요. 자, 우리가 보면요. 알바에서 버는 100만 원 하고 연금 100만 원 같은 돈이에요. 돈 액수는 같지만 성격은 다르잖아. 이 돈이 사실 어떤 돈이냐면요. 수입이 성격이 다른데 매달 나오고요. 평생 나오고 커져가면서 자녀한테 상속이 되기 때문에 이 돈이 성격이 다르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왜 그럼 이 돈이 매달 평생 증가가 커져가느냐는 거죠.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아메 제품은 뭐냐면요. 생필품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제품이 구성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재구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이 제품이요. 또 신제품이요. 처음에 되게 적게 시작했지만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자, 한국 아메이가 처음 시작하실 때요. 91년도 시작했거든요. 그때 아메이 제품 카탈로그 이거예요. 이 제품 카탈로그였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다였어요. 제가 아메이 할 때는요, 이만큼이었어요. 이게 아메이 제품 카탈로그였어요. 저한테 이걸 스폰서 딱 보여주는데 기겁했다니까 제가. 딱 보는 순간 어떤 느낌, 이거 딱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막 둥둥둥 막 뛰었어요. 왜 뛰는지 아세요? 비전을 본 게 아니고요. 가슴이 답답해가지고.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이거 어디 갖다 팔자는 거 도대체. 막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이게 다였어요. 자, 시간 흘러가지고요. 그죠? 제 스폰서 그때 미국 갔다 와서 미국에 출장 갔다 와가지고 아메이 비전 보고 와가지고 저한테 우리들 말로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설명했거든요. 뭐라 설명하냐면 지금은 한국 제품이 이만큼이래. 근데 앞으로 미국처럼 시간이 많이 흐르면 이렇게 제품이 많아진다면서 어떤 카탈로그를 하나 가져왔는데 퍼시안 샤프 카탈로그라고 한 두께가 한 3cm 되는 카탈로그 가져와가지고 막 보여주는 거 보여주면서 이렇게 제품이 많다. 미국은 제품이 2만 가지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네트워크를 이 좋은 제품 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으면 소비자가 또 늘어나고 비전이지만 아이템 늘어나면 쓰는 양이 많아지지 않겠냐. 그러면 네가 나중에 이 모든 제품을 취급하는 총파권을 가지는 거야. 이렇게 제한테 설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렸어. 지금 한국아메 제품이 한 2,000여 가지 정도 제품 되죠. 그리고 이거는요, 미국 사이트예요. 미국 아메이닷컴 치고 들어가시면 미국 사이트 연결되거든요. 아메가 본사가 직접 만든 제품도 있고, 이게 파트너 스토어라 그래가지고, 물건은 그저 브랜드는 그쪽 브랜드인데 납품만 받아서 우리가 팔아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모르는 브랜드 있습니까? 뭐 통신회사도 있고 애플도 있고 나이키도 있고 그죠? 이런 걸 내가 쓰면요 내 매출을 일정 부분을 잡아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내가 회원이 2만 명이 더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2만 명이 안 늘어도요 신제품이 많아지면 쓰는 양이 많아질까요 줄까요? 당연히 많아지겠죠. 왜? 아메이 제품에 신뢰가 있는 분 2만 명이니까 아메이 제품 추가되면 더 잘 쓰는 양이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매출이 더 커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2만 명이 가만히 있지도 않아요. 계속 소비자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커져간다는 거예요. 회원도 늘어나고 신제도 같이 그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시너지 효과 때문에 아메이가 처음부터 제품을 많이 가지고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처음 조금 가지고 시작해서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밖에 어떤 네트워크를 보면 이렇게 아이템이 한정적인 게 되게 많아요. 그 저도 이제 24년 해봤지만 2,000가지 아이템 가지고도 사실 소비자를 만들기가 우리가 뭐 넉넉하지는 않아요. 그죠? 왜? 소비자 갖고 있는 고정관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한두 가지 아이템 가지고 네트워크를 만들어 간다는 거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뭐 건강식품 하나, 화장품 하나, 뭐 통신 하나 이렇게 가지고는 정말로 네트워크 만들기가 너무너무 그저 시장이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메 제품은요. 정말 다양한 누구나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네트워크 만들기 훨씬 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똑같은 네트워크이지만 네트워크도 보면요. 네트워크를 만드는 스킬이 다 달라요. 기업마다. 그죠? 다 저희 회사가 좋다고 하지만 그 기업마다 스킬이 많이 다르다는 거죠. 그죠? 아메의 어떤 철학 같은 게 많이 다르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경험이 늘면요. 네트워크 점점 커져갑니다. 제가 처음 이분을 도와 400만 매출 만들었지만 이분이 4천만 원, 4억 매출이 되게 도와주다 보면 제가 프랜차이즈를 예를 들면 내가 프랜차이즈 본점이고 애들이 분점이야. 근데 분점 사장들이 나중에 연봉이 몇 억씩 막 돼요. 그럼 제가 이분을 평생 도와줘야 되나요? 아니면 시간이 가면 안 도와줘도 될까요? 안 도와줘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일반 영업과 차이가 있게 드러나는 거예요. 일반 영업은요, 내가 5년 영업하든 10년 영업하든 20년 영업하든 내가 평생요, 내가 모든 일을 다 해야 돼요. B가 누가 소개해도 C가 누가 소개해, A가 소개해도 내가 가서 팔아야 돼, 물건을. 자동차를 팔든 보험을 팔든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일은 뭐냐면 내가 A라는 사람을 키운단 말이에요. 키워놓으면요, 이제 이분이 스스로 알아서 하게끔 결국은 뭐냐면 영업은 영업인데 사람을 키우는 영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매출이 더 커지고 수입이 많아지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유가 생겨, 시간의 자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제 파트너 중에 아까 말씀드렸죠. 제 연봉이 2배가 넘는다고. 한 7, 8억 이렇게 되거든요, 수입이. 그분은 이제 안 도와줘요. 저는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지금 알아서 합니다. 아예. 그럼 제가 죽었어요. 만약 죽으면요. 이분들 다 따라 죽습니까? 혹시 제가 죽을 때 계신 분 따라 죽으실 분? 따라 죽지 마시고 그 부주 좀 더 해주세요. 예. 안 따라 죽어요. 제가 여행 갔다 다 여행 갑니까? 그래서 이 네트워크 자체가 내가 죽어도 이 회원번호로 돈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회원번호가 자녀한테 상속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20년 전에 하니까 친구들이 비웃더라고. 웃기고 있네. 그런 사례가 있어? 뭐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한국 아메리카 30년 됐어요. 부모가 든가 자녀가 물려받은 경우가 너무 많고요. 이번에도 2019년도에 미국 아메리카 60년 됐어요. 60주년 환갑을 맞이해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요 행사를 했거든요. 전 세계 다이몬드 레벨 이상 되신 분들 10,000명 정도를 모아놓고 레이디 가가 불러가지고 공유도 하면서 행사를 했는데 그때 다이몬드 분들의 자녀 중에서 성인 자녀가 있잖아요. 성인 자녀들을요
한 명을 데려갔어요. 내가 자녀가 셋이다. 그럼 셋 다 데려간 게 아니야. 한 명. 그 셋 중에 한 명, 변호사 공정에서 한 명을 정해서 그 한 명을 데리고 미국의 행사를 참여했어요. 걔는 무슨 자격을 갔냐면 상속자 자격을 갔어요. 제가 지난번에 수익구조 강의할 때 같이 따라가는 우리 상속자, 이제 같이 뭐 헬기 타고 했던 영상도 보여준 적이 있는데 걔는요 똑같은 자격을 대우받으면서 혹시 부모님이 돌아가실 경우 어떤 일이 있을 경우 걔한테 번호가 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상속돼서 영원한 수입으로 그리고 걔한테 물려지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얘기가 딱 들을 때요. 제가 24년 동안 하면서 수많은 사실 암의 보상을 많이 받았고 여행도 되게 많이 다녔어요. 내가 이제 죽어. 그럼 이 회원번호 회사 가져가. 할 말 없어요.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근데 안 가져간다잖아요. 내 노력의 결과를요, 내 자산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 걸로 자기한테 물려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드렸죠. 네트워크를 하는데 이 회사가 버텨주지 못하면 앞으로 지금까지 60년이 지났는데 앞으로 60년, 앞으로 100년을 못 버틴다면 내가 물려준 그죠? 이 네트워크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래서 저는 튼튼한 회사하고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려지는 수 있다. 그래서 매달 평소에 증가 상속되고 실제로 암의 한 분을 만나보면요. 암의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만한 분들 이 사람 많이 해요. 왜 그럴까요? 이 가치의 매력이 되는 거예요. 정말 어떤 노력을 통해서 내가 받은 결과치를 평생 내가 상속시킬 수 있는 일은 잘 없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가성비 이것만큼 높은 게 없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다르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나로부터 몇몇 전달자들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요. 브론즈 빌더라. 브론즈가 뭐 우리나라 말은 구리 빌더가 내 그룹 매출의 400만 정도 다 합해서 그러면 월수입 플러스 100만 정도 되는 거고요. 내 그룹 매출이 1000만 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버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은이 돼서 월수입 200만 정도. 그다음 GP란 표는 내 수입 1000만 매출을 3번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뭐 골드가 되는 골드 세 번 유지하면 220만 정도 평균적으로. 플래티늄은 백금이야. 자, 구리 은 금 백금이에요. 그죠? 백금인데 백금이면 연봉 한 3천만 정도 돼요. 자, 그다음에요. 백금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요. 파운더스 백금. 이게 뭐 파운더스 뜻은 뭐냐면 더 안정적인 백금이에요. 안정적인 백금이 되면요. 연봉을 따져보면 한 5에서 6천만 정도 돼요. 저는 암에 처음 전담할 때 많은 분들 그 이야기해요. 야, 그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니야. 아무나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 많이 했고, 저한테도 그 얘기 했어요. 저는 솔직히 암에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이아몬드라 레벨이 되면요. 연봉이 한 2억 되거든요. 그거 되고 싶어 암에 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저는요, 솔직히 제가 제 장점 중에 하나 뭐냐면요. 약간 자랑하면 제 분수를 제가 잘 파악해요, 제가요. 내 일반 직장 취업해가지고 내가 취직해가지고요. 임원이 되는 건요. 진짜 하늘의 별따기예요. 마찬가지로 암에서도 어떤 성공을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요, 다이아몬드 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전 뭐가 되고 싶었냐면요, 이게 되고 싶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게 되고 싶어서, SP. 이 SP가 되는데, 사재기, 천만 매출할 때 사재기를 하지 말고요, 딴기 하지 말고, 비누치약 샴푸 하나 제대로 네트워크 만들잖아요? 통계를 내보니까, 한국암의 통계를 내보니까, 나로부터 이 전체 회원수가 한 50명 되잖아, 50명? 물건 쓰는 거 한 50명이 되면 이 정도 브론즈가 된대요. 한 1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요, 이 실버가 되는 거예요. 나보다 100명도 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6개월, 1년, 2년 사람마다 다르긴 해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 수입이 된다는 거지. 저는 이게 내가 제대로 되면 사재기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제가 연봉 5천, 6천 더 받으면요. 제가 월급 한 번 더 받는 거예요. 저는 내 월급 다 써도 한 달에 1년에 5천, 6천만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제 인생의 기준을 봤을 때 성공이에요. 모르겠어요. 누구는 연봉을 매덕 받아 성공이라 할지 몰라도 저는요, 이것도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을 하니까 너무 아메리카 즐거웠어, 진짜로. 근데 너무 욕심내는 사람들은요, 아메리카 하다 그만둔 이유 중 봤더니 너무 큰 것만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하다 금방 안 되니 그만둬 버리는 거야. 이 돈이 만약에 매달 평생 나오면서 내가 죽어도 상속되는 돈이라면요, 괜찮은 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분들 데리고 우리가 여행을 떠납니다. 해외여행을 하는데 1인당 책정된 금액이요, 400만 원짜리 여행을 보내준다고 그러더라고. 그 부부 같으면 얼마짜리 여행? 800만 원짜리 여행이에요. 제가 처음 이 얘기 딱 들었을 때 어떤 생각하는 줄 아세요? 돈으로 주면 안 될까? 제가 그 생각했어요, 진짜로. 왜? 둘이 800만 원이면요. 저 여행 같은 거 가기 싫어. 집 나가면 개고생이라며. 이렇게 이제 알고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대구의 대륜고등학교 졸업했는데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 갔거든요, 수학여행. 그래서 어디 갔냐면 설악산을 갔었어요. 근데 이제 간 건 아는데 중요한 건 저한테 사진은 없어요. 왜 없냐면 제가 6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집이 좀 어려웠어요. 많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막내를 공부시키는데 뭐 집이 어려우니까 수학여행을 안 보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여행도 못 가본 사람이니까 여행에 대한 로망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어릴 시절에 학창 시절에 어려웠기 때문에 제가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제가 사실 아메이 처음 만나서 좀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일단 말을 시키는 거. 저 같은 내성적인 사람은 말 시키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말 시키는 거 싫어했고 또 하나가 자꾸 어른이 나한테 꿈을 물어보더라고. 너 꿈이 뭐냐 나한테 묻더라고. 근데 꿈은 보통 애들한테 묻는 거잖아요. 애들한테 너 꿈이 뭐야? 그럼 대통령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어른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 말은 뭐냐면 네 인생 왜 사냐 그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꿈을 얘기 못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돌아와서 나중에 알았는데 내가 너무 본 게 없고 경험한 게 없다 보니까 꿈도 얘기 못했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 여행을 어디 갔냐면 아메이 여행으로요. 아메이에서 하와이를 보내줬어요. 북극 하와이 말고 저 멀리 있는 하와이 갔었어요. 딱 갔는데 야 이게 여행이었어? 너무 제가 놀랐어 진짜. 그래서 제 와이프가 그때 결혼한 지가 몇 년 안 됐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우리 애는 그때 없었지만 우리 애가 태어나면 정말로 우리 애한테 많은 세상을 보여주자. 애가 마음껏 꿈꿀 수 있는 세상을 보여주자라고 우리 둘이 약속하고 근데 돌아와서 열심히 사업해가지고요. 다이몬드는 핀이 되고 난 다음에 애가 태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녔거든요. 자 이거는요. 아메 여행 갔던 사진 내어 보면은 그 크루즈선을 빌려서 한 10,000명 정도 가는 크루즈 빌려가지고 5박 6일인가 뭐 여행했던 거예요. 제 와이프고 여기가 승무원인데 제 파트너 아니에요. 파트너였으면 좋겠는데 아닙니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발리 갔던 가족여행. 어떨 때는 아메리카 가족여행, 어떨 때 부부여행이에요. 그죠? 그리고 같이 갔을 때고 요 분은 같은 경우는 요 최애라 씨 요 분 같은 경우는 어머님 80도 어머님을 모시고 가고 근데 요 아들이 아들이고 요 아들 첫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 하나 있는데 둘째 아들이 이제 애가 이제 장애 하나가 장애 있어가지고 이분 또 사업을 처음 할 때 학원 운영하시다가 싹 말아 드시고 싹 빚에 져서 싹 말아 개인 파산을 하셨다가 저를 만나가 사업하셔가지고 연봉 7, 8천 정도 되죠. 근데 이분은 뭐 꿈은 그거예요. 이 회원 번호를 이 아들한테 준 게 아니고 이 둘째 아들한테 주는 거지. 그게 꿈입니다. 예, 부모가 언젠가는 없을 수 있으니까. 그다음 여기는 또 이분이 삿포로 여행 스키 타러 갔을 때 가족여행 아메에서 둘째는 못 가고 첫째만 계속 따라다니는 거 이렇게 해요. 그죠? 그다음에 두바이 갔을 때 여기 우리 뭐 보는 분도 계시고 김하사님도 계시고 계시네 두바이 갔을 때 그죠? 그다음에 또 이거 김하사님 또 계시네 알로아 이게 하와이 같이 갔을 때 사진도 이렇게 보여 그죠? 자, 그래서는요, 이 최인질 교수가 한 얘기가 제 진짜 가슴에 많이 남았는데, 여행이라는 게 뭐냐 봤더니 행복의 종합 선물 세트다. 부모가 자식한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요, 경험을 선물하는 얘기를 저는 가슴이 새기고, 제가 이걸 우리 딸한테 처음에 사줬어요. 선물. 제일 첫 번째 선물이 이거예요. 어떤 성공자의 CD를, 음원을 들어보니까, 지구본을 한 대 사주면서 막 돌리면서 딱 찍으면요, 찍는 나라에 갔다 오더라고. 제가 따라해 보느라고 똑같이 이 지구본을 사주고 돌려서 찍었는데, 생각보다 지구에는 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을 너무 많이 찍어가서 안 돼가지고 각 나라에서 보물찾기라는 책을 사주고 제가 그 나라 책을 읽고 가고 싶은 곳을 정해서 매년 다녔어요. 우리가 2001년생인데 12월생인데 그것도 2002년도인가 3년도 모르겠는데 디즈니랜드 애가 2살 때인가 1살 때인가 갔을 때 이때부터 시작해가 제가 계속 여행을 제가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2006년도는 애가 만 48개월 때니까 이때 서울엽 투어를 제가 했었어요. 갔다 왔는데 중요한 건요. 그러니까 기억을 못 하더라고. 제가 일반 직장생활 아빠였으면 못 되겠을 것 같아요. 주받았겠죠. 야, 이게 얼마짜리 얘기인데 기억 못 하는 거야. 기억해내! 빨리 기억해내! 라고 했을 텐데 그럴 필요 없죠. 제가 시간이 많으니까 15년 대 똑같은 곳에 가서 이렇게 사진 찍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거 10월 달에 또 다이몬드 가족 여행을 해가 제 딸이고, 그죠? 우리 파트너 같이 여행 갔던 로마 여행이에요. 로마만 한 4번 갔던 것 같아요. 그 매년 제가 떠나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면 제가 가장 큰 자부심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사진에요. 제가 있다는 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일반적으로 여행 따라가 보면요. 아빠들이 잘 없어요. 아빠는 일단 핑계가 많아. 일단 시간도 없고 또 하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돈을 줄여야 되는데 누굴 줄이겠어요. 원래 유통기한 다 된 우유는 누가 먹어요? 아빠가 먹잖아. 저는 항상 유통기한 다 된 우유를 먹고 유통기한 지난 라면을 먹고 그러잖아. 그죠? 아빠를. 이 모든 것에. 그죠? 다 제가 있다는. 저는 이게, 그리고 저는 이 여행 갔다 올 때마다 항상요. 영상을 하나 찍어, 영상. 사진을 모아가 한 3, 4부째 영상을 찍어서 다 모아놨어요. 이걸 제가 언젠가 제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제 딸한테, 딸 하나인데 내가 줄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를 추억할 수 있겠죠.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정말 세상 많은 곳을 여행했구나 하는 걸 자기가 느낄 수 있겠죠. 이 미국 하버드 대학 가서 핫바리 이게 이 동영상인데 이 신발 만지면요 핫바리 대학이라고 간다 그래가지고 만졌더니 진짜 핫바리 대학 갔어요. 핫바리 그죠? 차라리 종아리 만지고 머리 좀 만지고 그랬나 봐. 그죠? 자 이렇게 2005년이니까 4살 때인가 갔을 거예요. 그리고 2017년에 또 이렇게 똑같은 곳에 가서 찍고 이렇게
자, 시간 보내. 그래서 저는 아메가 좋은 게요. 돈도 돈이지만요. 그 돈이 계속 나온 것도 좋고, 더 중요한 건 가면 갈수록 시간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 코로나 시기에 사실 재택근무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 어떨 때 그런 생각 들어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돈을 받으면 좀 너무한 거, 좀 미안할 정도 너무한 거 아니냐? 그게 뭐냐면요. 내 노력에 쌓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렌 버핏이 아까 얘기했던 잠잘 때도 돈이 들어오는 그런 일이 돼버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자산 만들 때까지, 그거 만들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려요. 그 시기 1년, 2년, 3년을 잘 버티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제가 많은 시간들을 세상을 보냈다. 두바이는 3번 갔다 왔고요. 하와이도 2020년에 극적으로 2월 달에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우리 애가 핫바리 대학 간 기념으로 제가 이제 하와이 개인 여행을 갔다 오고 그랬죠. 자, 이런 자유도 주어지지만요. 내가 얼마나 많은 선을 성공시키냐. 내가 PT가 되었지만 2명을 더 도와서 PT가 되면요. 내가 사파이어는 핀이 되고 이 정도. 3명을 도와서 되면 에메랄드가 되고 이 정도 수입. 6명을 도우면요. 이분 다이몬드가 돼요. 자, 성공의 기준이 뭐예요? 일반 사회 성공은 뭐냐면 남을 짓밟아야 돼.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 가게 잘 되려면 몇 가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남은 안 그래요. 내가 소개한 이 사람들 정말 잘 돼도 많이 도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왔냐가 성공의 기준이에요. 이 가치에 많은 분들이 매료가 돼요. 암의 사업은요, 남을 짓밟는 게 아니야. 잘 되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가치에 많이 매료돼서 사업을 많이 합니다. 전 여기 핀이 되는 거고, 아까 저보다 수입 많은 파트너는 이 트리플 다이몬드라는 핀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수입이 적은 게 아닙니다. 근로자 연봉을 따져보더라도 거의 에메랄드만 돼도 10분위가 넘어가는 그런 수입이라는 거. 자, 다이몬드상 되면 여행을 이렇게 다녀요. 저는요, 이게 사람들이 죄수복이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1등석을 탔더니 여행 갈 때 회사에 태워주는데 이 옷을 주더라고. 이거 안고 누워 자라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와이프는 이렇게 누워 자는 거예요. 이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이게 도화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1등석 타고 내리면요. 공항에 이게 벤츠가 이렇게 도착해 있어. 이 타고 이제 호텔로 가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장받을 때 그 생각했어요. 제가 과연요. 무슨 짓을 하면요. 제가 같은 보통 사람이 이런 어떤 대접을 받을까요?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감사한 거예요. 그죠? 제 삶이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제 딸도 한번 1등석을 태워준 적이 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 딱 내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아빠, 자본주의의 맛을 느꼈어. 딱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그죠? 제가 인생이 바뀌어버리니까, 암이 때문에. 음식은요, 뭐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나와요. 소소하게. 막 이렇게 조금 나오고요. 막 이렇게 나와요. 너무 뭐 많이 안 나옵니다. 우리는 항상 가오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가오 빠지지 않게 쭉 나옵니다. 요거는 빈스 클래스의 스테이크, 요건 1등석 스테이크. 뭐가 다릅니까? 접시가 달라요. 접시가 2개예요, 2개. 고기가 엣지 있게 딱 한 번, 2번 딱 먹어나면 끝이야. 이렇게 고기 이만해 보세요. 진짜 가오 빠집니다. 이러면요. 고기 조금만 해야 돼요. 이게 왜 2장 찍었냐면 제가 갈 때는요. 이걸 타고 갔거든요. 1등석을요. 올 때는요. 좌석이 없다는 거야. 1등석이. 그래서 이걸 타라는 거 빈스를 할 수 없죠. 뭐 타면서 제가 그러면서 그러더라. 미안하니까 600만 원을 드리겠대. 얼른 받아 챙겼죠. 전 평소에 이제 앞으로 이거 탈 생각 없어요. 600만 원 매달 준다 그러면. 그죠? 이게 훨씬 좋아. 그 다음에 음식도 이렇게 소소하게 나옵니다. 자, 아미사의 가치는요, 내가 평생 일에 대한 거, 현업에 대한 거, 갈수록 쉬워지는 일이라는 거, 친구들도 많아진다는 거, 그 다음에 좋은 커뮤니티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 어, 타인에게 좋은 삶 영향을 준다는 거. 같이 여행도 이렇게 다니면서 정말 우리가 뭔가를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자, 정리할게요. 자, 저울이 있습니다. 왼쪽 5명이 타 있고, 한 명이 타 있는데 이쪽이 더 무거워. 왜? 얘는 돈자루가 이따만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이요. 80대 20을 나뉜다 그래서 이걸 80대 22로 이렇게 불렀어요. 80% 사람들이 돈 20% 갖고 나눠 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 심해지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바뀐다 그랬어요. 95도로.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자, 점검 들어갑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 1번. 95%에 속한 삶을 살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여기서. 자, 손 못 드시겠죠? 창피하니까. 자, 그럼 2번. 나는 5%의 삶을 살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더 못 드시겠죠? 양심이 있으니까. 그럼 우리 어디 있습니까? 다 죽었어요? 아니에요. 살아있어. 어디에? 점에 딱 짱 박혀 있습니다. 저 사람 다 나오는데 알 수가 없어. 딱 숨어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요. 저는 어떤 사람이냐? 95%에 속했던 사람인데 5%에 되기 위해서 저는요. 열심히 살았어요. 진짜 안 되는 머리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서울로 대학 오고 대학원 마치고 연구소 입사했단 말이에요. 대기업에. 근데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거. 중요한 거는. 열심은요. 성공의 기본 요소지 완전 충족 요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 봤더니 이거예요. 이 알파가 중요해요. 알파. 이게 뭐냐? 이 도구예요. 어떤 도구를 가지고 사냐가 정말 저는요, 살아오면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대학원 마실 때요, 저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대학원 그 교수님이, 그 지도 교수님이요, 좀 그쪽 분야 유명한 교수님이어가지고 학부 애들이요, 어떤 애들이 우리 대학원에 왔냐면, 포항공대, 카이스트, 서울대 애들이 좀 몇 명 왔었어요. 이제 걔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봤거든요. 걔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걔 중에 멘사도 있고, 멘사도 몇 명 있거든요.
저는 책을 딱 보면 암기를 하려면 한 페이지 외우려면 한 2시간 걸려. 걔들은 안 외웁니다. 그냥 사진처럼 찍어보더라고. 찍어버려. 그 화면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만큼 머리가 좋은 거예요. 걔들하고 제가 공부하니까 제가 공부가 되겠어요? 빨리 제가 졸업했거든요. 그래서 선후배들이 정말 다 똑똑한 친구들이고 다 교수하고 뭐 박사하고 뭐 대기업 임원이고 그래요. 근데 진짜 제가 한 10년 전에 얘기인데요. 제가 암의 사업 열심히 하는 동안 그 교수님 사은회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 못 갔었어요. 5월 15일 날 사은회 보통 하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못 가는 바람에 제가 10년 만에 교수님 사모님 돌아가셔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한양대학 병원에, 제가 한양대학 졸업했으니까 그 병원에 가서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갔는데 너무 오랜만에 가니까 제가 부끄럽더라고. 좀 미안하고. 그래서 우리 대학 교수하고 있는 대전에 있는 후배가 한 명 있어요. 그 친구를 데리고 같이 갔어. 갔더니 한 80여 명의 선후배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그 제 5년 선배, 그 당시 5년 선배인 그분이 삼성 부장이었는데 그 당시 저한테 딱 그러는 거예요. 야, 김동욱, 너 다단계인가 피라미드인가 뭐 뭐 암에 한다며? 뭐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 80몇 명이 있는 장식장 인사 동시에 다 동시에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좀 빨리 좀 이 상황을 모면하고 나중에 얘기해야지 하고 제가 그냥 좀 한 주 좀 됐고 나중에 말씀드릴게 하고 앉으려고 그랬는데 저를 따라온 교수 후배가 편을 들어주면서 아, 형 너무 그러지 말아요. 동욱이 형이 제일 잘 나가요. 올 때 BMW 타고 왔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갑자기 그 부장 형이 얼굴이 허해지더니요. 어? 그래? 그 아메가 참 제품은 참 좋긴 하지 이러면서 앉더라고요.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제 자랑한 게 아니고요. 왜 제가 제일 잘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을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아메 처음 만났을 때요. 제가 어디 살고 있었냐면요. 인천 부평에 17평 아파트 있죠. 빌라 아파트에 제가 월세 살고 있어요. 월세 보증금 500만 원이었어요. 제가 결혼할 때 부모님 다 돌아가셔가지고 형님 누나들 5명 있는데 5명이 막내를 장가 보내야 되니까 100만 원씩 모아서 500을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 500을 보증 걸고 17평 빌라 같은 데 아파트에 제가 살고 있어요. 월세로. 제가 돈이 많습니까? 학벌요? 그 친구들은 저보다 덜 똑똑합니까? 더 잘난 친구들이에요. 집안 배경요? 저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뭐가 잘나가지고 그 친구들 앞에서 동욱형이 제일 잘 나가요 얘기했을까요? 제가 더 열심히 잘 아니라 정말 제 직장 생활 지금 친구들 하고 있는 친구들 보면요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정말로 살아남으려고. 저는 딴 게 아니라 이 도구 때문에 그렇다고. 도구. 제가 뭘 갖고 지금 살았냐. 제가 처음 아메할 때 제 친구들 저를 엄청 뭐라 그랬어요. 너 도대체 뭐하고 다니냐고. 진짜 없어 보인다. 김대리 진짜 없어 보인다. 그 왜 세제 들고 돼지도 않은 것도 왔다 갔다 하냐고. 차라리 자동차를 팔아라 차라리. 왜 그거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돈독이 올라가지고 정신 나간 놈이고 무형육주 주부이고 니 때문에 IMF 갖고 막 제가 수없이 많은 얘기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 도구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신을 아십니까? 기회의 신입니다. 카이로스라는 기회의 신인데요. 예, 기회라는 놈이 다가오면요. 이 앞머리가 보면요. 굉장히 길어가지고 사람들이 몰라본대요. 떠나갈 때 되면 뒷머리가요. 이게 빡빡 깎아 민머리거든, 민머리. 그래서 딱 놓치게 되는 게 기회 속성이래요. 그리고 아메 어떻게 보였어요? 전 아메 처음 딱 본 순간요. 세제로 보이더라고, 아메가. 근데 세제 뒤에 잘 뒤를 보니까요. 어쩌면 아메 통해서 내 삶이 바뀔 수도 있겠다. 저는 아메를 왜 시작했냐면요. 하다가 안 돼도 손해할 게 없어요. 왜? 내가 돈 투자한 게 없잖아. 직장 그만둔 것도 아니고. 단지 손해본 게 있다면 약간의 시간의 낭비? 그죠? 뭐 술 좀 못 먹고 저녁에 못 먹은 거? 근데 어쩌면 여러분요.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파트너는 누가 나올지 몰라요. 여러분 파트너 제 같은 사람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저 같은 파트너 나오면 인생 같이 바뀌는 거야. 아무도 모르는 거야. 네트워크의 비전이 그거예요. 내 능력으로 성공한 게 아니라 모두의 힘으로 같이 성공하기 때문에 여러분 파트너는 정말 더 열정적으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 분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미를 기회라 말씀드리고 자 마지막 장입니다.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찬스라는 기회라는 단어지만 이 체인지거든요. 한 글자 차이야. 생각을 조금 바꿔보면요. 기회가 보이더라고. 저도 아메이를 그렇게 많이 거부하고 도망다녔는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제 인생을 가장 칭찬하는 그 순간이 언제냐면요. 제가 6개월만 도망다녔다는 거야. 7개월 도망다녔으면 오늘 제가 있겠습니까? 그죠? 제가 조금 생각을 바꿔본 거예요.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알아는 봐야겠다. 그만 먹고 제가 알아보면서 제가 조금씩 직장생활 하면서 부업을 준비했던 그 3년, 4년이요. 제 인생을 통째로 또 바꿔버렸어요. 제만 바뀌었습니까? 우리 인생도 바뀌었어요. 우리 애는 모를 거야. 제가 얘기 안 해주거든요. 맨날 제가 돈 없다 그러거든. 예? 우리 애가 알면 나중에 얼마나 기겁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강의는 마치고요. 혹시 뭐 지금 질문하셔도 좋고요. 없으시면 1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주말 잘 감사합니다. 보내시고 또 이
온라인으로 만나는 게 만족스럽지 않은 분은요, 오프라인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도 충분히 만날 수 있으니까 기회를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